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럼 그 위치에서 20분이고 30분이고 설명해 주길 반복했는데요.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만들려고 하는 분, 살을 빼려고 하는 분, 살을 찌려고 하시는 분 모두에게 도움되는 영상이니 참고해 주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몸을 만들 때 참고할 이상적인 탄단지 비율입니다. 탄수화물 50에서 60%, 단백질 20에서 30%, 지방 20에서 30%. 비율에 맞춰 섭취하셔야 하며 아셔야 할 부분은 몸을 만드는 사람들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계산식 구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자주 하는 운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 평상시에 큰 활동량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체중 1kg당 3에서 5g 정도,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5에서 7g 정도,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체중 1kg당 6에서 10g 정도. 다음은 단백질 권장 섭취량입니다. 평상시에 큰 활동량이 없는 일반인 분들 체중 1kg당 0.8에서 1g, 유산소성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체중 1kg당 1.2에서 1.5g, 웨이트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체중 1kg당 1.5에서 2g입니다. 내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대략 하루에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에 대한 총 소모량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아무런 기준치 없이 감에 의해서 시작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시작해 보는 게 더 높은 확률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78cm에 70kg인 남자를 계산해 보니 1667.5칼로리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본인의 기초 대사량 추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활동량을 곱해 보겠습니다. 위의 예시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곱하여 최종 수치를 계산해 보세요. 예시를 들었던 남자 기초 대사량을 가지고 중간 강도를 곱하여 보니 2585칼로리가 나왔네요. 현재 나온 수치는 지금 내 체중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처음 계산식 구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인바디 검사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기초 대사량 표기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활동량만 곱해주시면 편하게 나에게 맞는 일일 소비량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계산한 수치를 가지고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살을 빼고 싶다면 나온 수치에서 마이너스 500에서 1000칼로리를 뺀 칼로리를 섭취하셔야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요요 없이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살이 찌고 싶으신 분들 벌크업도 포함입니다. 계산한 수치에서 플러스 500에서 1000칼로리를 추가 섭취하게 되면 지방이 과하게 끼는 것을 예방하고 근육량의 성장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는 알겠으니 정해진 대로 먹으면 될까요? 먹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자극이 강한 음식, 당이 많은 음료수,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을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는데 너무 과하게 분비 시에는 혈당이 다시 평균치보다 더 떨어지면서 또다시 식욕을 자극시키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몸을 만드는 기간을 정했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을 조금 멀리하고 혹여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더라도 내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비가 되니까요. 그리고 저런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 일반적인 밥, 즉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은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덜 올라갈 뿐이죠.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불필요하게 더 먹고 싶다라는 심리적인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들 위주로 구성하여야 흔들리지 않고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 중 혈당을 덜 올리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밥 종류로 봤을 때는 현미, 귀리, 키노아, 보리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고 밥 대체제로 봤을 때는 고구마, 감자, 통곡물로 만든 빵, 통곡물, 파스타, 면 등을 볼 수가 있죠.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드실 수 있지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재료들로 평상시에 드시는 것들 다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자, 기술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식사를 할 때 밥이랑 반찬, 고기 한 번에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혈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채소,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시고 중요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딴짓을 하고 나머지 탄수화물 드셔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굳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특히나 밥을 먹고 식곤증이 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일 또는 공부의 질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꿔도 그 식곤증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엄청 증가하는 팁이니 속는 셈 치고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으실 기본적인 것들은 채소, 야채 등은 색깔별로 특정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초록색,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작용, 세포 손상 예방, 면역력 강화, 빨간색, 리코펜은 심혈관 건강, 항산화 작용,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하고, 오렌지 색상과 노란색은 베타카로틴 성분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시력 및 피부 건강을 촉진합니다. 보라색과 파란색은 안토시아닌 성분을 가지고 있고 노화 방지, 염증 감소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흰색, 알리신은 항염 작용과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효과는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탄수화물 안 먹고 살 뺀다거나 하루에 바나나 1개, 계란 1개 먹고 살 빼기,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평생 할 수 없는 자극적인 방법들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몸 다 상합니다.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 회식으로 고기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하루 단백질량 다 채워야지. 안 됩니다. 한 번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먹은 양을 모두 다 흡수하지는 못하고 대략 20에서 25g 정도를 효과적으로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만드는 보디빌더들을 보면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하루에 밥을 5끼씩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끼를 먹는다면 시간은 어떻게 맞춰서 먹을까요? 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나볼릭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아나볼릭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 먹은 단백질로 몸을 재구성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화되는 데는 고기류는 3시간, 생선류는 2시간, 우유 및 유청류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최대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팁은 점심시간에는 고기류를 먹어 포만감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게 유리할 테고, 늦은 저녁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면 고기류보다는 소화가 빠른 쪽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수면의 방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소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음식을 섭취 후 바로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분들을 보면 푹 잘 잤다는 느낌을 못 받으실 겁니다. 또한 운동 전에 바로 밥을 먹고 운동을 해도 평소보다 운동에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유는 음식이 들어가면 몸에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면서 회복하거나 운동할 때 근육에 혈류를 보내어 능력의 100%를 발휘해야 하는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비유하자면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 내 수면의 컨디션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 속을 비워주시고, 운동에 진심이라서 몰입도를 100% 올리고 싶다면 운동 전 속을 비워주세요. 마지막 꿀팁입니다. 운동 수행 능력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면 몸의 수분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큰 틀에서는 하루에 체중 1kg당 30에서 40ml 정도는 섭취해야 합니다. 70kg 예를 들면 2.1에서 2.8리터를 섭취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동하기 2-3시간 전부터는 500에서 600ml 정도는 섭취하시고, 다시 2-30분 정도 전에는 200에서 300ml 정도를 추가로 섭취해주세요. 운동 중간에 수분 보충은 20분마다 150ml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흘린 수분 양보다 더 추가로 섭취해주셔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쯤 보셨으면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운동만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내 상황에 맞게 쏙쏙 뽑아 쓰시면 몸을 퀄리티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보다 늘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